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모리구치 선생님은 학생들의 우유갑에 HIV에 감염된 혈액을 몰래 주입했습니다. 아이들이 우유를 다 마신 후 그녀는 교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교사로서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반 아이들에게 사직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떠나기 전에 자신의 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모리구치는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녀의 약혼자는 HIV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는 파혼을 선언하고 병원에 입원했고 그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아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모리구치는 혼자 아이미를 키웠습니다. 삶은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 후 아이미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퇴근이 늦어서 그녀는 유치원 근처에 사는 타케우치 씨에게 아이미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타케우치 씨가 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어 모리구치는 아이미를 학교 양호실에 일찍 데려다 줘야 했습니다. 한 달 전 수요일, 그녀는 갑자기 아이미가 양호실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걱정 속에 한참을 찾아 헤맨 끝에 모리구치는 학교 수영장에서 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아이미가 미끄러져 익사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당시 딸을 잃은 고통은 그녀를 거의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후 딸의 물건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아이미의 것이 아닌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홍색 토끼 모양의 크로스백이었습니다. 예전에 슈퍼마켓에 갔을 때 아이미가 사달라고 졸랐지만 그때 모리구치는 사주지 않았습니다. 존재해서는 안 될 이 가방은 모리구치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사고로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비밀리에 조사한 결과 그녀는 아이미가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모리구치는 학생들에게 딸을 죽인 2명의 범인이 있고 그 2명이 지금 이 교실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리구치는 범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의 살인죄로 기소되더라도 중학생인 이 살인자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모리구치는 두 범인의 특징을 1번과 2번이라고 부르며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누가 범인인지 수근거리며 추측했습니다. 1번 범인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겉보기에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하지만 모리구치는 가끔 다른 학생들로부터 1번이 초등학교 때부터 작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직접 만든 도구를 사용하여 고양이와 개를 학대하고 그 영상을 천재박사연구소라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자신을 평범한 사람보다 뛰어난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모리구치는 이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1번은 모리구치의 사무실에 찾아와 작은 지갑을 건네주며 자신의 최신 발명품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멋지죠? 저를 실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가요? 1번은 선생님의 칭찬을 기대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모리구치는 그가 동물을 학대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는 갑자기 모리구치에게 알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퍽, 뭐라고요? 못 들었어요. 중요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지갑은 나중에 1번 범인에 의해 도난 방지 지갑으로 포장되었습니다. 1번 범인은 이 도난 방지 지갑으로 중학생 과학기술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 발명품상을 받았습니다. 모리구치의 말이 끝나자 학생들은 모두 1번 범인이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와타나베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와타나베는 항상 반에서 1등을 했고 그만이 전국 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홍색 토끼 모양 크로스백을 찾은 후 모리구치는 와타나베를 만나러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녀는 와타나베가 두려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다음 행동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 후 와타나베는 모리구치 앞에서 자신이 아이미를 죽였다는 것을 바로 인정했습니다. 도난 방지 지갑으로 상을 받은 후 와타나베는 이 천재라는 칭호로 전국의 주목과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갑자기 큰 뉴스가 나타났습니다. 13세 여학생이 온 가족을 독살했습니다. 루나히라는 소녀가 온 가족을 독살해 죽인 사건이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루나히는 독극물을 사용하여 가족 4명을 죽였고 동시에 범행 과정 전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했습니다. 그러나 루나히는 14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결국 사과 편지를 쓰고 경찰서에서 풀려났습니다. 루나히 살인 사건은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와타나베가 상을 받았다는 뉴스는 신문에 작게 실렸고 이것은 와타나베를 몹시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저질러야만 더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번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모리구치는 2번 범인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와타나베와 달리 2번은 내성적인 성격의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은 남학생이었습니다. 한 번은 2번이 수업을 빼먹고 게임을 하러 갔다가 불량배들에게 찍혔습니다. 당황한 2번은 경찰서까지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담임 선생님인 모리구치에게 연락하여 그를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리구치는 그를 데리러 가지 않고 옆반 남자 담임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 학교에서 스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학생이 남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선생님에게 메시지를 보내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이 그곳에 도착하자 그녀는 사진을 찍고 선생님이 스토킹과 괴롭힘을 한다고 거짓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학교 밖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같은 성별의 교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후 2번 범인은 게임을 하러 갔다가 벌로 수영장 청소를 하게 되었고 그는 이유 없이 모리구치에게 원한을 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리구치의 주관적인 추측이 아니라 그녀가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 D번이 직접 그녀에게 말한 것입니다. 모리구치의 말이 끝나자 반 아이들은 모두 D번 범인이 반에서 말이 없는 나오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달 전 어느 날 와타나베는 갑자기 나오키에게 접근하여 나쁜 사람에게 전기 충격을 주는 계획에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도난 방지 지갑의 새 버전을 위한 실험 대상을 찾고 있었습니다. 둘 다 싫어하는 모리구치의 딸이 이상적인 목표가 되었습니다. 나오키는 아이미가 슈퍼마켓에서 분홍색 토끼 모양 크로스백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가방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수요일 두 아이는 아이미에게 다가가 이것은 엄마가 비밀리에 사준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미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퍼를 만지는 순간 아이미는 평소보다 3배 강한 전류에 감전되어 땅에 쓰러졌습니다. 와타나베는 아이미가 감전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의기양양하게 나오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소문을 내라고 했습니다. 사실 와타나베는 공부 못하는 나오키와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증인을 찾기 위해 나오키에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와타나베는 자신이 떠난 후 나오키의 일련의 행동이 자신의 유명해지려는 계획을 망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소심한 나오키는 의심받는 것이 두려워 당황한 나머지 분홍색 토끼 모양 크로스백을 타케우치 씨 집 마당에 던졌습니다. 그 후 그는 아이미를 안아 올려 수영장에 던져버렸습니다. 두 범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친 모리구치는 학생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교사로서 저는 길을 잃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저는 HIV 감염자의 혈액을 그들의 우유에 섞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웅성거리며 두 살인자를 돌아보았습니다. 조용히 해. 둘 다 우유를 다 마셨어. 2-3개월 후에 혈액 검사를 받도록 해. 감염되었다면 잠복기는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생명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에 충분합니다.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 사직한 모리구치는 학교에서 사라졌고 그 후 학교는 한 달 동안 여름 방학을 가졌습니다. 방학이 끝나자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지만 나오키는 여전히 학교에 오지 않았고 와타나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 담임 선생님인 테라다 선생님은 열정적인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외향적인 성격으로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테라다 선생님은 학생들과 점점 더 친해졌습니다. 그는 나오키가 장기 결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나오키의 상황에 대해 물었을 때 반 아이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방학 동안 학생들은 모두 익명의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이전에 있었던 일을 누설하면 세 번째 범인으로 간주되어 복수를 당할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학교와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범인의 이야기는 모두가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테라다 선생님은 나오키가 등교 거부증에 걸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학급의 따뜻함으로 나오키가 학교로 돌아오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테라다 선생님은 친구들에게 돌아가면서 노트 필기를 복사해달라고 했고 그 후 선생님과 반장 미즈키가 직접 나오키의 집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오키의 어머니인 시모무라 씨는 그들을 맞이했고
테라다 선생님이 이전 담임 선생님보다 훨씬 낫다고 칭찬했습니다. 모리구치 선생님은 자기 딸만 챙겼어요. 그녀가 선생님처럼 책임감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남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테라다 선생님과 미즈키는 나오키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시모무라 씨는 복사한 노트를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나오키는 이제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HIV에 감염되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 매우 저항했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몸을 더럽혔습니다. 그가 무엇을 만지든 그는 그것에 바이러스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본 시모무라 씨는 모리구치에 대한 증오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만약 그날 모리구치가 갑자기 집에 오지 않았다면 아들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여자의 잘못입니다. 착했던 내 아들 나오키가 이렇게 되다니. 한 달 전 모리구치는 시모무라의 집에 왔습니다. 나오키는 두 사람 앞에서 아이미 살해 사건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때 시모무라 씨는 계속해서 너무 불쌍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죽은 아이미가 아니라 이용당한 아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었을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미의 죽음은 단지 아들이 일으킨 예상치 못한 사고였습니다. 한편 살인자 와타나베는 점차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와타나베의 책에 모욕적인 말을 잔뜩 써놓고 그의 사물함에 쓰레기를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학생들은 살인자가 왜 아직도 법의 심판을 받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와타나베를 괴롭히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가 와타나베를 가장 많이 괴롭혔는지 순위를 매기는 랭킹표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테라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에게 나오키를 격려하는 벽 뉴스페이퍼를 그리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반에 인기 있는 여학생이 갑자기 이것이 나오키를 처벌할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벽 뉴스페이퍼에 격려의 말을 썼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이 벽 뉴스페이퍼는 시모무라 씨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무라 씨는 테라다 선생님을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오키가 선생님이 집에 방문하는 것을 알게 될 때마다 그는 통제력을 잃고 집 안에서 난동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시모무라 씨는 전달받은 벽 뉴스페이퍼를 벽에 걸었지만 갑자기 그 안에 숨겨진 시를 발견했습니다. 그날 테라다 선생님은 익명의 편지로 고발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반 아이들이 몰래 와타나베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이 와타나베의 우수한 학업 성적을 질투하여 그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반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후 반 아이들은 배신자를 찾기 시작했고 반장 미즈키는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와타나베를 괴롭힌 적이 없었고 괴롭힘 랭킹표에서도 점수가 0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살인자와 고자질쟁이를 처벌하기 위해 학생들은 이 두 사람에게 강제로 키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저녁 와타나베는 미즈키를 만나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자신은 HIV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와타나베는 미즈키가 감염될까봐 걱정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였지만 사실 미즈키는 처음부터 모리구치 선생님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HIV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우유를 마시더라도 감염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이 강제 키스 사건 이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상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반장 미즈키도 진정한 의미의 착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루나이를 상징하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온 가족을 독살한 악마 루나이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녀와 와타나베는 방과 후 자주 함께 놀았습니다. 범죄를 갈망하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공감대를 찾았습니다. 와타나베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미즈키는 마침내 그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와타나베의 어머니는 장래가 촉망되는 전자 엔지니어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는 평범한 가전제품 가게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후회했습니다. 어머니는 결혼과 출산 때문에 과학 연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모든 원망을 와타나베에게 쏟아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만족스럽게 연구실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습니다. 떠날 때 그녀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와타나베가 뒤쫓아갔지만 그녀는 그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와타나베는 어머니의 높은 지능을 물려받았습니다. 와타나베의 마음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그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갈망했지만 어머니는 떠난 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하여 새 아이를 낳았지만 와타나베의 눈에는 그들은 바보끼리 결혼하여 새 바보를 낳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을 천재라고 자칭하는 그는 어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방에 틀어박혀 무언가를 만드는 데 몰두했고 자신의 발명품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해가 지났지만 어머니는 그가 만든 도난 방지 지갑이 국가상을 받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나이 살인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는 루나이를 따라 모리구치 선생님의 딸을 죽였지만 결국 모리구치는 경찰에 신고하여 그를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HIV 바이러스가 든 우유를 마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정말로 HIV에 감염된다면 어머니가 알고 분명히 자신을 보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검사 결과 그는 감염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밤낮으로 갈망하던 어머니의 사랑은 오지 않았습니다. 와타나베가 어머니의 관심을 얻을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미즈키가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우연히 오랫동안 사라졌던 모리구치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모리구치와 테라다 선생님이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두 선생님은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미즈키의 질문에 모리구치는 솔직하게 자신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선배로서 그녀는 테라다 선생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테라다 선생님은 그녀에게 교육에 대한 많은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테라다 선생님에게 나오키의 집에 자주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목적은 나오키에게 심리적인 그림자를 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와타나베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그녀가 테라다 선생님에게 말한 것입니다. 목적은 학생들이 와타나베를 더욱 괴롭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와타나베와 나오키가 이 때문에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녀는 이 정도 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즈키는 와타나베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지 어머니의 관심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리구치는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그렇게 유치한 이유로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즈키의 말에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 정보는 나중에 와타나베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실제로 모리구치의 조언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매주 집 방문 공격을 받으면서 나오키는 점점 무너져 내렸고 결국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날 그는 편의점에 가서 자신의 피를 상품 진열대에 묻혔습니다. 그 후 시모무라 씨는 아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피가 묻은 상품들을 모두 사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나오키는 마침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HIV 바이러스 같은 우유를 마셨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엄마는 어떻게 해? 하지만 넌 살인자잖아. 아니야. 난 그냥 친구를 돕고 싶어서 시체를 수영장에 던졌을 뿐이야. 시체가 아니야. 그 여자애는 그냥 기절했을 뿐이야. 그런데 내가 그 여자애를 수영장에 던져버렸어. 뭐?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난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한 거야. 아니야, 엄마. 그 여자애는 내 앞에서 깨어났어. 그 여자애는 내가 죽인 거야. 나오키의 입에서 사실을 들은 시모무라 씨는 아들을 항상 감싸고 돌았던 사람으로서 완전히 절망의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눈에는 착하고 순했던 아들이 진짜 악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칼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직접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차마 그럴 수 없었고 정신을 잃은 나오키에게 칼을 빼앗겨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이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와타나베를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겁쟁이는 가족에게만 손을 대지. 자신의 우상인 루나이가 모욕당하는 것을 들은 미즈키는 반박했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넌 항상 어머니가 널 버린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잖아. 넌 아직도 잊지 못했어. 심지어 어머니를 만나러 갈 용기도 없잖아. 넌 두려운 거지. 만나서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거야. 사실 넌 이미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잖아. 미즈키를 죽인 다음 날 와타나베의 웹사이트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그의 어머니의 주소와 전화번호였습니다. 와타나베는 마침내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만든 모든 발명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직접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어머니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타나베는 어머니의 동료에게 어머니가 재혼했고 현재 새 남편과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순간 그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바라는 마음은 일방적인 사랑일 뿐이었습니다. 와타나베는 울면서 사무실을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것을 어두움 속에서 지켜보고 있는 모리구치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고통과 분노 속에서 와타나베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학교 강당에 직접 만든 폭탄을 숨겨 졸업식 날 학교의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과 함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에서 범행 동기와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분명 신문 1면에 실릴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분명 어머니의 관심을 끌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정대로 졸업식이 열렸고 와타나베는 우수 학생 대표로서 무대에 올라 연설했습니다. 연설 후 그는 조용히 폭탄을 작동시키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폭파 버튼을 누른 후 와타나베는 몇십 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큰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연단 아래를 내려다보니 자신이 숨겨놓았던 폭탄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의아해하며 연단에서 내려오다가 모리구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모리구치는 와타나베에게 말했습니다. 웹사이트에 주소를 남긴 사람은 나야. 강당에서 폭탄을 제거한 사람도 나고. 그리고 난 그 폭탄들을 네가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가져갔어. 난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 네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분의 관심을 얻기 위해 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난 그분이 널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 그분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너에 대한 모성애가 남아있어. 난 네 선물을 그분의 사무실에 두고 네가 작동 버튼을 누르지 않기를 기도했어. 하지만 지금 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 왜냐하면 결국 넌 버튼을 눌렀으니까. 나도 들었어. 중요한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연단이 아니라 쾅 하는 소리. 그만 말해. 폭탄을 만든 사람도 작동 버튼을 누른 사람도 모두 너야, 와타나베. 마침내 모리구치는 천천히 강당으로 들어와 와타나베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미 자식을 잃은 고통을 겪었고 이제 그 살인자도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이제 그녀는 마침내 악마 같은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야. 농담이야. 영화의 마지막에 모리구치는 농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감독이 이 어두운 이야기에 남긴 암시입니다. 이 농담이야는 그에게 인생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폭탄을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다 준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감독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전자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파괴한 후에는 다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 어떠셨나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